네, 그래서 이제 2023년 이 기아차 생산직의 예상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크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 6가지 항목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 이 기아차 생산직, 뭐 기아차 생산직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직에서도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기준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모든 항목을 다 예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기아차 생산직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직 채용 공고들도 많이 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드시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분석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 지원 동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기아차 생산직에서 나왔었고 2023년에 기아차 대졸 항목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동기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꼭 예상 항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지원 동기라는 측면 자체가 어쨌든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 사람이 기업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과연 우리 기업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인지, 그것들이 결국에는 직무 수행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역량이라는 부분들, 지속성이라는 부분들과 어쨌든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상 항목을 지원 동기라고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리를 하실 때 제가 기준점을 잡아 드린다라고 할 수 있는 질문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가진 직업관은 무엇이며 해당 직업관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아차 혹은 생산직으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세요 라고 이 항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소 이 항목을 좀 길고 자세하게 작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작성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드린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 경험적인 부분들을 도출해내시기가 훨씬 쉽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업관을 기준으로 한번 지원 동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상 항목은 역량의 강점, 전문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항목들을 분석을 했을 때 기아차 생산직과 현대차 생산직, 기아차 대졸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역량의 강점이다, 전문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항목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기아차 생산직에서는 최근 자동차 산업 내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라는 항목이 있었고요. 그 변화 속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서술해달라 라는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생산직에서 최근에 좀 강조되고 있는 이 모빌리티라는 영역에 있어서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의 강점을 기술해달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기아차 대졸에서도 본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라는 부분들을 작성해달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 직무 수행 역량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취업 시장에서 중요해지는 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역량의 강점과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을 물어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본인의 직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이고 그 이유와 무엇인지와 관련된 어떤 경험, 어떤 경력으로 해당 역량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세요 라는 형태로 한번 경험과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상 항목은 역량의 강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도전과 실패 경험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포함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 실패했던 경험과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서술해달라는 기아차 생산직, 현대차 생산직에서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해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산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내가 적응이 된다면 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생산량이나 생산 목표를 달성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내가 라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생산 공정을 내가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면은 생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지 못하고 내가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겠죠. 그럼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태도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는 게 이 도전과 실패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도전과 실패 경험, 문제 해결 경험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하셔야 되는 질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에 있어서 혹은 실패를 이겨내기 위해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와 관련한 경험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항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전과 실패 경험, 문제 해결 경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질문은 협업 능력입니다.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문제 해결 능력 포함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도전이나 문제 해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생산 라인이나 공정의 과정에서 다른 라인의 어떤 동료, 이제 생산직 혹은 내 라인의 어떤 후번 근무자, 전번 근무자와 인수인계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이런 협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현대자동차 생산직에서도 이런 어떤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볼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기준으로 정리를 했을 때 예상 질문을 여러분들이 협업 혹은 갈등 해결, 대인관계,
마지막에 조직 내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관련한 경험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 예상 항목은 바로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성격의 장단점도 기업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현대자동차 생산직에서 실제로 항목이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의 성격의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좀 여러분들한테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 않냐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생산직으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직무 수행이나 대인관계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냐, 이런 부분들은 항목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이 예상 질문의 5번째를 성격의 장단점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도 본인의 성격적인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성격이 조직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동료들과의 협업에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강조드리지만 이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성격의 장단점이 예상 질문으로 나올 수 있겠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제시하기 위해서 어쨌든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경험을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우선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째 예상 질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입사 후 포부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아차 생산직과 현대차 생산직 항목을 살펴보면은 최근 자동차 산업 내의 변화라는 부분들,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 거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본인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내가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비전과 직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이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입사 후 포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도 여러분들이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이라는 부분들, 여러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이루고 싶은 직무적인 목표나 혹은 비전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것인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요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 정리를 해보시고 표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입사 후 포부까지 해서 총 6가지 항목들이 이번에 기아차 생산직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만한 항목이다라고 제가 예상 항목을 짚어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범주를 넓게 잡아서 제가 항목을 6가지로 정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떻게 뭐 생산직 채용 공고의 예상 항목이라고 할 수 있냐,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 이렇게 반드시 내가 생산직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아차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 질문으로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질문과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 그 경험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경험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은 생산직 채용 공고가 나기 이전까지 제가 이 지금 제시해드렸던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자기소개서를 직접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상 질문들을 준비를 하신다면은 기아차 생산직 채용 공고가 언제 뜨더라도, 그리고 뜨고 나서 우리가 접수 기한이 얼마가 되더라도 짧든 길든 간에 여러분들이 쉽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간단하게 이 기아차의 2021년 생산직에 지원하신 분들이 채용을 합격한 분들의 어떤 자격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성적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학력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뭐 고졸과 전문대졸이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격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산업안전기사나 전기기사, 뭐 전기가스 산업안전 산업기사, 어떤 금연기능사, 용접기능사 뭐 등등, 기계정비 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자동차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사, 정비산업기능사, 어떤 지게차 기능사, 전기기능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전기나 기계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런 자격증들이 여러분들 중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좀 어필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류단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또 배웠는지, 이것들을 직무 수행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게 실제로 어떤 역량의 강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을까,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 사람일까, 어떤 경험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제시하기는 힘든데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자격증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득을 했고, 그 취득한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으며 그런 것들이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어필해 주신다면 저는 또 그건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아차 생산직 채용 공고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뭐 기아차 생산직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전반적으로 경험적인 부분들 자기소개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보셔서 한번 생산직 공고가
뜨는 대로 여러분들이 또 최적화, 직무 역량에 또 최적화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